자, 이 다음 영상은 모델링과 도면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먼저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로 들어가서 역시 원이 그리기가 편하니까 요 원에 대해서 138 곱하기 2 원을 그리고 선 하나를 그어서 이렇게 반원으로 놔둔 상태에서 스케치를 나오겠습니다. 스케치를 나와서 얘가 51 높이에 101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얘가 측면은 101도로 기울어져 있지만 뒤는 기울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뒤는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배가. 그래서 얘를 돌출하면서 바로 해보시려고 하면, 자, 돌출 리셋 제가 한번 하고 연결된 선으로 이 선을 눌러서 위로 돌출을 할 때 얘가 51만큼 돌출을 하게 되는데, 구배를 이렇게 주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구배를 시작 한계로부터, 자, 돌출하면서부터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얘가 101이니까 11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뒤에도 구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돌출을 하면서 하시려고 하면 얘를 시작 단면 복수라고 해 놓으시고 여기 리스트를 열어서 뒷면은 구배하지 않는다 0도, 앞면은 11도 각도로 구배한다, 이렇게 별도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주셔야 되겠고, 확인하겠습니다. 또는 기본으로 돌출을 하고 나서 위에 있는 구배 메뉴를 이용해서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만큼을 지금 30 높이에서 이제 빼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위에 내지는 원하는 곳에서 보세요. 사각형을 그냥 이렇게 크게 잡으시고 뒷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84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84다 이러면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구속을 안 잡으셔도, 꼭 구속을 잡으셔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굳이 구속을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돌출을 역시 이용해서 밑에가 30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를 계산을 혹시라도 한다면 밑에 방향으로 그려진 지점부터 전체가 51인데 30을 남겨라, 이런 식의 도면을 보고 치수를 읽어주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암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 틀리게 됩니다. 그때서 이제부터는 부을 연산을 해야 되겠고, 확인. 자, 34짜리 구멍부터 내보겠습니다. 여기가 평평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 면에다가 바로 찍어서 구멍을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도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때 구멍 기능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아무 사이즈로나 그리시면 되고, 빼기를 이용하신다면은 34짜리를 요 중심에 대해서 맞도록, 그리고 여기서 다시 27이 들어가도록 해서 돌출로 빼기는 해보셨으니까 구멍 기능을 가지고, 원래는 구멍 기능은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구멍 기능을 가지고 저는 관통구멍을 또 바로 뚫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34짜리 바디통과 구멍을 이렇게 뚫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윗면에다가 요거를 딱 바로 붙여서 그리면은 좀 뭐라 그럽니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얘를 따로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앞에다 그려서 R이 25니까 25 곱하기 2, 이쪽에다가도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넣었죠. 얘랑 크기가 같다, 같은 크기다라고 하시고, 자,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셔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원이 너무 올라가 있네요.
접한다라고 하시고 얘도 접한다라고 해야 원의 크기가 같다고 해야 이제 과구속이 걸리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원 사이의 중심에 대한 거리는 160이고 그러면 치수가 없어도 당연히 반쪽은 이제 160의 반이 되는 거죠. 160의 반이 되는 것이고 이 뒤쪽의 선이 이 뒤쪽의 선과 일치한다. 해서 구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상을 슬롯 형상이라고 하는데 슬롯 형상을 다 그렸으면 역시 돌출로 이렇게 되겠네요. 돌출을 하는 거리가 0에서부터 141 빼기 50일 하면 되겠습니다. 141에서 51을 빼줘가지고 이렇게 결합으로 밑에 영상과 결합하시면 되겠다. 자, 정면에서 얘를 그리셔가지고 딱 중간에 대해서 요거는 딱 중간선에 물려도 되겠네요. 93짜리 원을 그려서 바로 후속을 잡으시고 컨트롤 Q로 나오셔서 돌출로 전체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기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 거의 이렇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죠? 형상이 완성됐다면 도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컨트롤 W로 모두 감추고 솔리드 바디만 보고 들어가셔야 도면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우셨던 시작 드래프팅 우리는 지금은 NX의 기본 템플릿 A3 사이즈로 1대2 2분의 1 사이즈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권 밀리미터로 해서 그래서 기본 뷰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1, 예, 자주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면역이 좀 되네요. 예. 자 프론트 해가지고 또는 이 방향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앞쪽을 이렇게 맞춰두고 2분의 1 사이즈로 해서 지금 여기서 정면 하나, 윗면 둘, 우측면 셋은 또 한 동작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제가 위에서 기준뷰 눌러서 ISO 뷰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크기가 커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서 넣어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배우기로 치수를 넣기 전에 은선이 지금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여기는 별로 은선이 지금 나올 만한 게 없이 이 우측면도에서만 자, 은선 설정을 구멍이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요 등각 3D 형상은 음영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음영 처리를 이렇게 하시고 치수를 넣기 전에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아까 있었던 거 주석에 가서 환경 주석에 가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지금 요만큼입니다. 치수에서 기본 소수점 이하로는 안 내고 선화살표에서 물체와 한 1mm 정도 띄워서 내겠다. 문자는 현재는 그냥 이 사이즈로 두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한글을 쓸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요 구조도 한번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이제 일반 글자를 눌러서 코리안 폰트를 이렇게 눌렀다면 이 4개에서 혹시라도 다 한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모든 글자 기입에 유형 적용하면은 요 4개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또는 글자 크기를 바꾸고 얘를 눌러도 이 4가지가 이제 같이 바뀌게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저는 일반만 코리온으로 바꿔놓고 하나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먼저 넣어야 되겠네요. 자, 중심선 역시 우리가 중심 마크를 이런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 2개를 동시에 넣었을 때 여기 이어지는 선이 싫으시면 다시 제가 리셋해서 왼쪽에 근데 요 도면에 보시면 한쪽이 좀 잘려있지요. 이쪽 중심선 없으니까 이럴 때는
설정에서 개별 연장으로 한쪽은 없애주시고 적용.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당겨준다거나. 자, 전체 여기의 중심선은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2D 중심선으로 선 하나, 두 개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연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자, 정면도에서도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중심을 넣어주시고 중간에 구멍에 음선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치수를 넣기 전에 먼저 뷰에 대한 설정을 필요한 것들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보시면 지금 이 두 선은 이거 한번 잠깐만 보세요.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실제로는 없고 여기는 R진 부분인데 없고 여기는 중심선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R진 선을 안 보겠다라고 할 때는 요 도면의 스타일에서 이 부분입니다. 모서리 다듬기. 모서리 다듬기 선을 내가 이 도면에서 안 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적용. 선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고 있다. 확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중심선을 제가 넣어주고 싶은데 2D 중심선 하려면 갈 게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3D 중심선으로 혹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3D 중심선 여기에 실제로는 2D지만 3D가 있으니까 3D 중심선으로 요걸 제가 찍었습니다. 3D 중심선으로 이 3D 물체 지금 여기 R이 있고 이렇게 뒤로 R이 있고 3D 물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3D 중심선이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혹시 원래 왜 얘기 안 해줬습니까?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하나씩.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이제 원형 중심선 중심 마크를 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심선이 겹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지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배치를 따로 하셔가지고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형상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뭐 중심선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D 중심선으로 안에 구멍에 위치 두 개를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치수를 이제 기입하는 방법에서 처음에 하나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설정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D해서 자, 제일 요 D해서 제일 뒤쪽에서부터 요 단까지의 일단 거리가 84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요 부분을 안쪽에 누르시면은 얘가 여기 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끄트머리 찍을 수 있는 가장 끝을 찍어 가지고 형상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찍어서 84 형상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게 보기가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빼시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딱 끝을 찍어가지고 또 뒤에서 끄트머리에서부터 중심선 끝에까지 해서 그리고 이것도 옆에를 치고 하면은 딱 일자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지름 치수를 넣으실 때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나는 지름 치수를 요 구멍 치수로 넣고 싶다 해서 얘를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꺾은 선 부분은 나중에 노트를 가지고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R 부분을 우리는 꺾은 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꺾은 쓰지 않고 중심 반경 치수로 이렇게 해서 중심에 대해서 R 값을 표시하겠다. 이런 치수의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요런 데 이제 넣는 스타일들이 있겠는데 필요한 것들은 조금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정면도에서 요 수평거리가 160이고 다시 요 반경 이번에는 중심 반경이 아니라 그냥 바로 반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스타일 부분에 가서 그래서 3D 도면 낼 때는 좀 약간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 되는 기능은 참 안 됩니다. 안 되는 기능은 참 안 되는데 대부분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전체 치수가 276에 이 높이가 51에서 전체가 141 그리고 이제 이 각도는 이렇게 내야 되겠네요. 밑에 이 수평선과 기울어진 경사면을 찍어서 다시 각도를 내실 때는 D라면 이 수평선과 경사면을 찍어서 내는데 지금 자꾸 이게 원의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원의 중심을 풀고 수평선과 경사면으로 계속 각도가 안 나오면 자, 각도 치수를 가지고 경사진 부분 먼저 찍고 수평선을 찍어서 순서가 약간 안 맞네요. 수평선, 경사면 이 방향이 진짜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찍는 부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도 치수를 밑에 부분 찍고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 요거 네. 근데 이거 그냥 바로 101도 바로 나오시던가요? 이 방향은 잘 안 나오시던가요? 그럴 때 이게 찍는 순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제가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 바로 나오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찍었을 때 이쪽으로만 계속 각도 치수가 나왔는데 D 해가지고 이 우측 끝을 우측선을 찍어서 요 경사면을 찍으니까 바로 각도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진짜 좀 찌끄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실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면도에서 요 높이를 내가 30 정도 하시고 그리고 좀 깨끗하게 보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보고 싶으면 요 드래프팅에 가서 환경 설정 드래프팅에 가서 뷰에서 경계 표시를 이렇게 없애시면 되는데 경계 표시를 없애면 근처에 가면 이게 뜹니다. 선이 떠가지고 작업하는 데는 익숙해지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그냥 보고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PDF로 내면 이 선은 어차피 사라지는 선이라서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냥 내놓고 작업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지금 제가 작업을 해서 여기서 2-R25 요거는 글상자로 역시 또 만들어 볼까요? 제가 직접 글상자 기능으로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2- 두 개가 있다는 말이죠. R25 해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치수를 넣을 때 얘가 자꾸 어디를 자꾸 스냅 시키려고 하죠. 스냅 이렇게 당겨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당겨가시면서 넣으시면은 그 물체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치수가. 저는 이 중심에는 필요 없으니까 종료 개체, 지시선 종료 개체를 선택해서 동그라미 중심을 빼고 이 근처점을 눌러서 요 놈의 우측 끝을 이렇게 해서 눌러 놓겠습니다. 자, 눌러 놓겠다. 그리고 얘도 지금 보시면 혹시라도 다른 치수들은 이거 보세요. 치수선에서 약간 이렇게 떠있지요. 0.5cm 정도. 근데 얘는 이제 치수선이 아니고요. 지시선을 찍어가지고 치수선에 바로 탁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좀 보기 싫으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의 이제 스타일로 들어가서 요 밑에 설정에 스타일
등에서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요거 보시면은 치수가 있고 여기 이 값인데 요거는 치수가 아니라서 지금 이 값은 들어가지 않는 요 L 값이 여기 있네. L 값 0.1 돼 있네. 0.1 요거를 제가 일단 1 정도로 적용이 되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확인했고 요 L 값을 0.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다음번 도면 낼 때는 처음에 딱 환경 설정할 때 이게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주석에서 다음번 도면 낼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수에서 소수점 하나 자동으로 안 나오게 하고 선화살표에서 약간 띄우게 하면서 L 값은 여기 있으면은 한 0.5 정도로 넣어두겠습니다. 얘를 근데 얘 상황을 봐서 일반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에서 복습으로 누가 작성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글로 작성자를 적고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글자에서 한글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다 적고 바로 찍으시면 마지막 글자가 안 나올 수 있고 화살표라도 하나 눌러서 마지막 글자를 지나고 나야 NX에 쓴 글자가 잘 나오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얘를 파일 내보내기 PDF 해서 자, 지금은 기본으로 그냥 내겠습니다. PDF 0810 두 번째 이렇게 자 폴더를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 이제 권한이 있는 곳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PDF를 보고 출력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도면을 출력을 해가지고 종이로 보셔야 이게 이제 좀 엉성한지 좀 제대로 됐는지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 NX 도면 양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양식을 직접 그려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